그럼 먼저 피아제부터 가볼까요? 피아제는 아이가 스스로 세상을 이해해 나가는 그 과정을 봤잖아요. 핵심 개념이 뭐였죠? 네, 피아제는 그 도식, 스키마라는 걸 제일 중요하게 봤어요. 세상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틀, 뭐 그런 거죠. 아, 머릿속에 지도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런 인지적 틀이 적응, 애댑테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발달한다고 봤어요. 이 적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동화, 어시밀레이션. 동화요? 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일단 자기가 가진 기존 도식에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아, 끼워 맞추는 느낌? 약간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안 맞으면 그럼 이제 조절, 어커모데이션을 하는 거죠. 조절은 그럼 바꾸는 건가요? 맞아요. 새로운 정보에 맞춰서 자기의 기존 도식, 그 틀 자체를 수정하거나 바꾸는 거예요. 이 동화와 조절 사이에서 계속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평형, 이퀄리브레이션이고요. 아하,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상을 해석하고 또 자기 생각을 바꿔나가고 그런 과정이군요. 네, 아주 능동적인 과정으로 본 거죠. 피아제 하면 또 단계 이론이 유명하잖아요. 순서가 딱 정해져 있고. 그렇죠. 네 단계의 이 단계 순서는 안 바뀐다고 봤어요. 각 단계마다 아이들 생각하는 방식이 확 다르다고 했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특징들만 좀 짚어볼까요? 네, 그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감각운동기. 태어나서 한 2살까지인데 이때는 진짜 말 그대로 감각이랑 몸 움직이는 걸로 세상을 배워요. 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대상형 속성을 얻는 거. 눈앞에 장난감이 없어져도 어딘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아, 네네, 그거 중요하죠. 그 다음은요? 두 번째가 전조잡기. 한 2살부터 7살, 이때부터는 상징을 쓸 줄 알아요. 그림이나 말 같은 거. 근데 아직 생각이 좀, 뭐랄까?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성이요. 네, 자아중심성.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걸 잘 못하고 또 물화론이라고 해서 막 인형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존 개념이 아직 없어요. 같은 양의 물도 컵 모양이 다르면 양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시험 단골입니다. 보존 개념 부재. 이거 진짜 중요하네요. 전조잡기 특징으로요. 맞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구체적 조작기. 한 7살부터 12살. 이때 드디어 논리적인 생각이 시작돼요. 아까 말한 보존 개념도 생기고 물건 분류하는 유목화, 순서대로 나열하는 서열화 이런 게 가능해지죠. 드디어 논리적으로. 네, 근데 아직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가능해요. 마지막 네 번째가 형식적 조작기. 이제 12살 이후 청소년기부터인데 이때는 추상적인 생각이 가능해져요. 추상적인 거요? 네, 뭐 정의, 사랑 이런 눈에 안 보이는 개념들 그리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가설 연역적 사고 같은 고차원적인 정신 능력이 발달하죠. 와, 정리해보니까 단계별 특징이 꽤 명확하네요. 특히 전조잡기, 자아중심성, 보존 개념 없고 구체적 조작기에 보존 개념 생기고 논리적 사고 시작. 이거 꼭 기억해야겠어요. 네, 그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피아세가 개인의 어떤 내적인 인지 발달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비고치키는 좀 달랐죠. 사회적인 걸 강조했던 것 같은데? 정확해요. 비고치키는 혼자 크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인지 발달은 사회 문화적 맥락 안에서 다른 사람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진다고 봤어요. 사회문화적 맥락? 네, 그래서 비고치키 이론의 핵심 개념은 바로 근접 발달 영역, 영어로는 ZPD라고 하죠. ZPD. 들어봤어요.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가 혼자서는 아직 못하는데 어른이나 좀 더 잘하는 친구가 도와주면 해낼 수 있는 그 영역, 그 잠재적인 발달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딱 학습이 일어나는 최적의 지점이네요. 그렇죠. 발달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죠. 그리고 이 ZPD 안에서 도움을 주는 행위, 그걸 비계 설정 스캐폴딩이라고 불러요. 비계 설정이요? 공사장의 발판 같은 건가요? 네, 비유가 아주 좋아요. 아이가 혼자 힘으로 올라갈 수 있게 옆에서 발판을 딱 만들어주는 것처럼 학습자가 과제를 잘 해낼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의 도움과 지지를 제공하는 거죠. 와, 되게 실제적인 개념이네요. 상담할 때도 중요하게 쓰일 것 같아요. 물론이죠. 내담자의 ZPD를 잘 파악하고 적절한 비계를 설정해주는 게 상담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비고츠키는 또 하나 언어의 역할을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언어요? 피아제는 언어에 대해 크게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상대적으로 그렇죠. 비고츠키는 언어가 생각의 도구라고 봤어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랑 소통하려고 쓰는 사회적 언어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혼잣말하는 거 있죠. 사적 언어.
이걸 통해서 자기 생각을 조절하고 문제를 해결해요. 아, 아이들 혼잣말하는 거요. 그게 중요한 거였군요. 그럼요. 피아제는 그걸 그냥 미성숙한 사고의 증거 정도로 봤는데 비고츠키는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인지발달 도구로 본 거죠. 이 사적 언어가 나중에는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내적 언어, 즉 생각이 되는 거고요. 와, 혼잣말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니.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정리하면 피아제는 발달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학습이 가능하다고 본 경향이 강해요.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거죠. 네, 단계가 중요했죠. 근데 비고츠키는 반대예요. 학습이 오히려 발달을 이끌 수 있다. ZPD에서 적절한 도움, 즉 학습이 일어나면 아이의 인지 능력이 한 단계 더 발달한다는 거죠. 아, 발달과 학습의 관계를 보는 시각이 정반대네요. 맞아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예요. 피아제는 개인의 능동적 구성과 어떤 보편적인 발달 단계를 강조했다면 비고치키는 사회적 상호작용, 문화, 언어의 역할, 그리고 ZPD로 대표되는 개별적인 발달 경로를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이야, 오늘 정말 피아제와 비고츠키 두 이론의 핵심이란 차이점을 명확하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